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맥루안이 들려주는 미디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맥루안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생각한 미디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보았죠. 맥루안은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미디어는 바로 인간의 신체 기능을 확장한 것이라는 게 맥루안의 주장이기도 했고요. 그런 미디어에 대한 또 다른 맥루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앞의 시간에서 맥루안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맥루안은 전자미디어의 발전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 발전 양상 등을 매우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했던 건 말이에요. 사실 우리 본문에도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죠. 맥루안은요, 이 미디어의 발달이 표현의 자유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실제로 현실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맥루안이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디어의 발달이 표현의 자유를 가져올 것이다. 예전에는 이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매체는 그 내용을 검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알리지 못했었죠. 또 이런 매체를 접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엔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또 일반 대중들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바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발달되고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미디어의 발달이 표현의 자유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맥루안의 예언대로 말이죠. 다음으로 맥루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형식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배웠었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맥루안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건을 각각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 뉴스로 전달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각각의 미디어에서 전달받는 주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인터넷은 시각적으로 좀 더 화질이 좋은 그런 정확한 사진과 그림의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겠죠? 또 기사는 일반 신문보다 더 간략하게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보려고 할 때 유용합니다. 신문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 신문은 시각자료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보다는 좀 부족하겠죠? 하지만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이용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내용이 이해되겠죠. 바로 이렇게 각 미디어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 잘못 쓰였네요. 각 미디어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미디어가 달라지면 그것을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맥루안이 말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거죠. 이것은 즉 모든 미디어는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그 내용과는 다른 미디어 자체의 특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같은 사건을 전달하는 기사라도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씩 달랐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맥루아는 미디어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각의 미디어가 갖는 특성과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신이 전달하려는 의도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전달받는 사람은 그 의도에 맞게 메시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본문의 우연히는 오직 내용에만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진심이 담긴 카드나 편지로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는다면서 화가 난 은영이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이 갖고 싶어하던 선물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며 마음이 모두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받는 것과 직접 목소리로 듣는 것, 받는 것 또는 편지로 받는 것 모두 느낌이 어때요? 다른 거죠?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문자보다는 직접 손으로 쓴 카드나 편지가 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각각의 미디어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맥루아는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맥루아는 이 의사소통의 종류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이것은 즉 미디어의 변화 단계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구어 시대입니다. 이 구어란 즉 입으로 말한다 라는 건데요. 바로 원시 시대를 뜻합니다. 이때 인류에겐 문자가 없었죠. 이때 인간은 바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오감을 모두 골고루 사용했다고 맥루아는 보았습니다. 이 중 특히 이 말로써 의사소통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가장 중요한 감각은 바로 청각이었죠. 그래서 이때를 귀의 시대라고 맥루아는 불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자가 발명된 이후의 시대입니다. 말로써 전달하는 것을 이제는 문자, 글로써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 때이죠. 그런데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 이제 어떤 감각이 중요해졌어요? 바로 시각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오랜 옛날로서 문자를 쓰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민중은 글을 몰랐고요. 지배 계층만이 문자를 썼죠. 그래서 이 청각과 시각의 감각 균형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쇄 시대입니다. 인쇄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문서를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되면서 이 문자가 보급되는 것은 물론 책이 대중화되었죠. 맥루아는 바로 이때가 인간이 더욱 시각에 집중하게 된 때라고 했습니다. 또한 혼자 책을 읽으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개인주의와 민족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네 번째가 전기 전자시대입니다. 바로 오늘날인데요. 전자기기, 인터넷,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세계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당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맥루아는 바로 이런 것을 지구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맥루아의 예언이 다시 한번 맞아떨어진 거죠. 그의 예언대로 지금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아무 제약 없이 만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의사소통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맥루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특정 감각들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구어 시대에는 청각을 중심으로 여러 감각들을 골고루
사용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각들은 거의 배제되고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는 이제 시각과 청각이 같이 쓰였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시각에만 치중을 하게 되었죠. 맥루아는 바로 이런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어느 한 가지 감각에만 오래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던 거죠.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보급화된 것은 인류가 쌓아온 이 지식의 보존과 또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장점은 물론 있지만 대신 오감 중에서 시각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맥루안이 부정적으로 해석한 부분 역시 바로 이것이고요. 맥루안은 인간이 여러 가지 감각을 골고루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는데요. 그랬던 때가 바로 원시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에 편중된 인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 전자기술의 발달이 인간이 오감을 두루 사용하던 원시시대의 생명력을 되살릴 수 있게 할 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맥루아는 이 텔레비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텔레비전이 인간의 여러 감각을 자극해준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